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은경입니다. 네. 저는 요새 저녁에 좀 선선하잖아요. 그리고 먼지도 괜찮고 해서요. 저녁마다 달리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아직 동네에 오픈을 안 해가지고요. 네, 아이는 자전거 타라고 하고 저는 그 자전거 속도를 따라 뛰는데 힘들더라고요. 헉헉대면서 뛰고 그리고 그 만보기 어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게 딱 해가지고 몇 보 뛰었나 그거 막 혼자 재면서 그렇게 이제 달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가끔 타고 하면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보면 아시겠지만 하고 나면 운동을 하고 났을 때만 느껴지는 에너지와 상쾌함이 있더라고요. 네. 한동안 운동을 못했어가지고요. 다시 하니까 참 좋네요. 저녁마다 시간 내셔서 아이들이랑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독해 문제집 중에서도 영어, 네, 영어 독해 문제집 제대로 씹어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독해 문제집을 풀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답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아이, 이제 저 공부는 항상 저희 큰아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6학년이고, 네, 엄마표를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6년 차죠. 엄마표 6년 차이고요. 영어는, 이쪽, 그 언어 쪽으로는 지능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1년간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간 동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갔다고 해서 그냥 둔 건 아니고 거기서도 엄마표로 계속 보충을 하면서 영어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돌아와서도 쭉 진행을 하는 중인데 제가 큰아이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영어는 한 번도 문제집을 푼 적이 없었어요. 중간에 미국 교과서로 만든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이라고 하는 그 문제집을 한번 풀긴 했었는데요. 아이가 이게 흥미가 없었는지 꾸준하게는 못 갔어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풀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고 영어책 읽기와 영어 글쓰기로 계속 진행을 해오는 상태이다가 최근에 영어 독해 문제집을 풀기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영어 시험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시험을 대비하려면 문제를 더 풀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독해 문제집이란 거를 처음으로 풀고 있는 상태인데요. 독해 문제집을 풀려 보니까 그 문제집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집을 푼 지는 이제 3달, 4달 정도 됐는데요. 문제집을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풀죠. 영어 문제집. 학원에 보내시면 학원에서 주로 하는 게 독해 문제집일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 가지 않아도 엄마가 집에서 엄마표로 진행하실 때 독해 문제집에 그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책만 읽는 경우에는요, 책을 읽고 아직 쓰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책을 읽는 것으로는 아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집을 풀리는 것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저는 제 아이가 책을 제대로 씹어 먹고 있나, 이해를 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기라는 형태로 갔던 거예요. 근데 아직 쓰기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은요,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도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고, 문제집 형태의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문제집을 시도해 보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문제집을 푸세요라는 게 아니고요. 문제집보다는 영어 책 읽기가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하고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책 읽기가 지루해지거나 아이가 문제집을 정말 풀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문제집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지문이 나오고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따라 나올 겁니다.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독해 문제집은 대부분 다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지문을 제대로 읽고 이해를 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영어로 나와 있지요. 아주 쉬운 단계도 그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저기 낮은 레벨의 경우에는요, 문제는 한글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처음부터 영어 지문을 읽고 영어로 된 문제를 읽고 영어로 된 보기 중에서 답을 고른다? 네,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어 이제 그 지문을 읽잖아요. 지문을 읽고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네, 아주 기특하게도 세 문제 나온 걸 다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못 맞추면 화가 나지만 일단 맞췄다는 전제 하에 그 후에 어떻게 씹어먹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맞췄어요. 그러면 아이도 기쁘고 엄마도 너무 기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대략 느낌으로 맞추었는지, 정말 순수하게 찍었는지, 정말 100% 이해했는지는 그 문제를 맞췄냐 아니냐로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 어릴 때 그렇지 않았나요? 공부할 때? 네. 찍어서도 뭐 괜찮게 맞추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적어도 공부를 할 때는요, 운에 의존해서 대충 찍어서 맞고 느낌으로 맞추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는 안 돼요. 특히나 네, 영어는 지문이 점점점 길어질 것이고요. 문제의 유형은 점점 다양해질 건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금 내 아이가 대략 읽고 대략 풀었는데 맞추었다라는 이유로 얘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레벨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 그런 레벨 테스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아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아이 스스로 생각해도 약간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레벨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이제 푸는 요령을 익혔기 때문인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요즘 되게 열심히 보고 있는 서울대생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네, 아주 똑 부러진 여학생이 본인이 공부했던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저 받아 적습니다. 네. 그 중에서 초등에 적용할 만한 것들을 저는 그걸 가지고 저희 아이한테 적용해보고 마루타죠. 저희 아이가 네. 생체 실험을 하고 그리고 괜찮다. 오케이. 효과가 있고 아이들이 따라오기에 무리가 없다 하면 우리 어머님들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요. 아이가 번역가가 돼보는 거예요. 또 거창하죠. 그죠? 예전에 작가 노트 막 이러면서 거창한 작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시도하고 있는 거, 아이에게 도전을 한 건 번역가로서의 어떤 네, 아이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번역가다라고 하면서 또 거창하게 네, 했죠. 아이가 재미있게 본 외국 동화가 있다면 우리 하다못해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같은 거 다 번역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좋아하는 아이들 많을 텐데 누군가가 영어로 된 책을 혹은 프랑스어로 된 책을 한국말로 옮긴 거다. 옮긴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번역가라고 한다. 누군가 이렇게 좋은 문장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영어를 공부해 가면서 내가 읽은 영어 지문이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가를 나 스스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해석할 수 있으면 너도 번역가다라고 또 거창하게 가야죠. 그죠? 네, 그래서 번역가의 노트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어디서 공책을 하나 그럴듯한 걸 얻어가지고요. 네, 공책에다가 앞에다가 번역가의 노트 뭐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또 공책이 중고등학생 대상 공책이어가지고요. 희망 그러니까 목표, 희망 학교, 희망과 막 이런 거 다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라고 네 그래가지고 막 또 쓰더라고요. 쓰고 거기다가 이제 하는 법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이한테 번역해봐 이거는 아니에요. 그쵸? 제가 말씀드릴 때 번역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쵸? 아이들은 더 답답합니다. 엄마가 하라는 거는 많은데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는 거죠. 지문이 있죠. 지문을 딱 놓고요. 그 문제를 뭐 다 맞았든 틀렸든 간에 지문을 놓고 공책을 놓고요. 첫 문장부터 내가 생각한 이것의 해석을 한국말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지문을 다 해보는 거예요. 번역가가 될 목표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글로 표현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거를 매일매일 막 이거를 메인으로 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 아이처럼 문제를 대충 읽으려고 하는 케이스, 문제를 적당히 맞기만 하면 그냥 빨리 공부를 끝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네, 해석이 정확하지 않아도 자꾸 그냥 네, 다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그런 약간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진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쪼개가면서 해석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요, 아이가 욕심이 생겨요.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한번 번역을 해봐야 되겠다. 나도 번역가처럼, 어른처럼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어른스러운, 어른 세계에 대한 그런 욕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번역가들은 보통 단어를 다 찾아보면서 해요. 사전을. 아는 단어도 찾아볼 정도로. 제가 번역가에 대해서 왜 아냐면 제가 통번역
네, 대학원을 한참 준비를 하던 사람이에요. 물론 불합격했지만 네, 번역을 공부를 계속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던 거, 공부했던 걸 아이한테 적용을 해본 거예요.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이가 어느 부분을 힘들어하고 놓치는 문장 형태가 뭐고 아이가 잘할 수 있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문장 구조에 대해서 파악이 되더라고요. 아, 요런 문장 정도는 쉽게 하는구나. 요 문장, 요렇게 비틀어지면 바로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번역가의 노트를 쓰면서. 그래서요, 번역을 할 때만큼은 단어를 추측하지 말고 찾아보라고 했어요. 찾아보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봐라 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문 하나가 하나의 네, 한글판 지문으로 옮겨지죠. 그죠? 하고 나면 거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답지에 보면 해설지가 나와 있죠. 해석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고 맞추어 보고요. 부족했던 문장, 가장 조금 안타까움이 많은 문장 하나만 밑에다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번역하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단어 있으면 밑에다가 정리하고 이러면 공책 한 페이지가 어느 정도 채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렇게 번역 노트가 하나하나 또 쌓이고 있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쵸? 아이가 이걸 통해서 뭐 어떤 특정 영역의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번역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요. 번역을 잘한다고 시험 성적 나중에 잘 본다는 보장도 없는데요. 아이가 번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부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껴가요. 재미가 있어요. 와, 뭔가 내가 기록을 계속 하는데 내 기록이 나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요. 그러면 네, 계속 하는 거고요. 번역은 굉장히 훌륭한 공부이기 때문에 거의 완벽함에 가까운 독해 공부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재미를 붙이면 아이들이 네, 독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인트, 네, 무조건 재미있게, 네, 무조건 뿌듯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부부는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그걸 이렇게 읽습니다. 읽고, 아, 정말 잘했네. 정말 훌륭한 번역이네. 라고 하면서요, 감탄을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네. 그럼 아이가 막 너무 좋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아도 되나 하면서, 네. 그 순간의 느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한테는. 네. 그리고요, 두 번째 씹어먹는 방법. 이 지문을 그냥 통으로 외워봤어요. 처음에는, 네, 지문 중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혹은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거 한 문장만 외워라 라고 했거든요. 한 문장을 외우더니 오늘은 두 문장 외워볼까?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두 문장을 외웠어요. 아이가 세 문장을 외웠어요. 그럼 너 솔직히 너 정도면 이거 통으로 다 외울 수 있어. 충분히 외울 수 있어. 라고 하면서요. 그 지문을 아예 한번 외워보기를. 외우는 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뇌의 용량을 늘리는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기억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안 쓰는 그 부분을 자극을 해서요. 아이가 점점 더 많은 용량을 한 번에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딱 좋은 게 영어 책보다는 독해 문제집에 나와 있는 지문 한 박스,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한 지문이더라고요. 그거를 통으로 외워보는 거. 처음엔 통으로 외우는데 30분 넘게 걸리고요.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뇌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서 아이가 또 대단한 성취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제가 고학년을 지금 아이에게 맞춰서 해본 거기 때문에 저학년한테 적용하실 때는 모든 걸 쉽고 양을 줄이시면 돼요.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저학년 때 이런 방법을 몰랐어요. 몰라서 못했어요. 알았다면 했을 것 같아요. 더 어렸을 때 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됐을 텐데 알고 있었는데 못한 게 아니라, 네, 몰라서 못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게 됐다. 이제 다 늙은 6학년을 붙잡고 이런 걸 하고 있자니 아주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학년에 적용하실 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한 번씩만 하세요. 번역가 노트 매일 쓰기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만. 번역하는 날 하루. 그 다음에 외우는 거, 네, 어려워요? 한 문장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공부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방법을 익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되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공부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저런 시도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요, 독해 문제집 이렇게 활용하시면요 돈도 안 아깝고 하나 샀는데 너덜너덜해지고 있어요. 외우느라고 막 쓰고 다시 번역하느라고 또 쓰고 5천 원짜리 한 권 사가지고 네, 엄청나게 지금 네, 알뜰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문제집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문제집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이랑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